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자, 여러분 너무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하루가 여삼추 한 3번의 가을과 같았죠. 이우영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유.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나도 진짜 이게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막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물어보세요. 누군 다 항상 그런 얘기만 했다 그러죠. 요즘은 모든 게 아카이빙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거짓말 하신 게 그대로 남아 있고, 제가 어제 또 이 뉴스의 뮤직을 진행하는데 청취자분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배신을 때리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 큰일이네. 네. 어떻게 휴가는 잘 다녀왔어요? 네, 덕분에 아주 잘 쉬다 왔습니다. 물론 이제 휴가 가서도 운동 좀 했죠? 네? 운동했죠? 네, 열심히 운동도 하고 네. 뭐 우통 벗고 운동하고 이러진 않았죠? 디지털 아카이빙이 다 된다며요. 그거는 이제 야,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뉴스 인앤아웃에서 이 우통 벗고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참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이제 일반 시민 공원이나 네. 이런 데서. 하지만 저는 이제 수영복을 입은 상황에서 해수욕장에서 네. 비치 발리볼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 그건 옷 입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예.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진만 딱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말 따로 행동 따로네. 뭐 이런 욕을 막을 수가 있죠. 아무래도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시는 분들을 자주 보다 보니까 그렇죠. 보고 배우는 게 아닐까. 하지만 우리는 이우영 아나운서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믿고 있어요. 네. 그럼요. 네. 얼마나 기다렸는데. 네? 얼마나 기다렸는데. 네. 진짜. 아니 방송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 이태원 아나운서와도 아주 만담을 주고받으시고 이용주 캐스터와도 아니죠. 네. 내가 그냥 억지로 한 거지 뭐. 이 자리를 빌려서 두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푹 쉬고 나니까 좀 나아요? 네? 일주일 푹 쉬고 나니까 좀 나아요? 방송용으로 말씀드릴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그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는. 쉼이란 지겨움이 없습니다. 그러네. 네. 이야. 근데 진짜 명언이다 그거. 네. 예. 야, 이거 또 친구분들이 또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네요. 네. 참 여러분 이우영 아나운서 친구분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 중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충 좀 걸를게요. 짧은 문자 50원, 네?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0945님 이우영 아나운서 뵙게 반갑다고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봐봐. 이 친구분이잖아, 이분도. 예? 이야, 진짜 보면 그래도 이 학창 시절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상공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어떤 문자죠? 이호영 아나운서 어제 만났어요. 예? 오려면 미리 전보라도 치고 와야지. 전보라는 거 알지도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군요. 전보에서 제 친구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네요. 그렇죠. 네. 네. 하지만은 그걸 좀 위장하기 위해서 전보라는 교수님 그렇죠. 그럼요. 저야 우리 청취자 여러분하고 항상 생각이 같습니다. 아마 3066님일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뉴스뮤직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화들짝 놀라셔서 문자를 남기셨. 제가 지금 듣는 게 이우영 아나운서 목소리가 맞냐면 아니 제가 어디 팔려간 게 아닌데. 그건 누가 사가요? 예? 너무 솔직했나? 네. 예, 이렇게 반가워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근데 왜 저는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죠? 이럴 때 나도 한 2주 확 그냥 어디 갔다 올까? 네. 불안해서 못 가요.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앞서서 오프닝 때 앵커께서 얘기해주신 이 대정부 질문 관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얘기죠. 예. 네. 저도 있잖아요. 정책이 저도 네. 하지만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저도 아주 정책이 하려면 지긋지긋해요. 이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무슨 얘기할 맛이 나죠. 예? 저는 그래도 좀 떨어져 있는 채로 살았는데 또 재밌는 건 제가 그 여행지에서 켠 TV에 이
양국 정상이 나오셔서 네. 그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지 아세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온명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국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에 돌입을 합니다. 대정부 질문은 오늘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해서요. 이제 내일은 외교, 통일, 안보, 그리고 모레 경제,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일엔 교육, 사회, 문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 달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 2건의 1심 재판 결과를 받게 됩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성과를 강조하고 야당의 계엄 준비설 등 의혹 제기를 저지하는 데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은 김건희 리스크를 강조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지난 5일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를 했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커지는 의료 대란 우려와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일제강점기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및 계엄 준비 의혹의 중심에 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놓고도 설전을 벌일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12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여야 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야 원내 지도부가 또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서 이제 12일 본회의 처리 안건을 비롯해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문제 등을 논의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 소식을 보면 이 대정부 질문의 시작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한덕수 총리의 만담 공방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김대중 정부 당시 청와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제수석으로 두 사람이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진짜 이 정치권에 바라는 게 문자는 좀 이따 제가 소개해드리고 진짜 바라는 게 뭐냐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친구분이에요. 네. 이 좀 하나라도 좀 이 어떤 그 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뭔가 결과를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치라는 게요. 그들의 싸움으로 비춰지면 국민들이 아무도 거들떠 안 봅니다. 근데 한번 여당이든 야당이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본인들이 하는 일들이 국민들이 이거 내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4,300만 유권자 중에 제가 볼 때 10%만 돼도 430만 아니면 성공한 거지. 430만까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뭐라고 생각이 드냐 하면 정말 스스로를 외면하게끔 만들고 있다. 예? 그게 우리가 농담으로 맨날 그러거든요. 무슨 과 교수예요, 그럼? 정치 외면학과 교수인데요. 그러거든. 근데 이 정치 외면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본인들이. 그러고 나가지고 선거 때만 딱 되면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뭐를 하고 물론 예산은 열심히 끌어다 놓지만 사실은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지 전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발 좀 삶에 관련된 주제를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치권이. 뭐 삶에 관련된 주제라는 거 아니 솔직한 얘기로 막 여러 가지 맨날 싸우는 소재가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지라고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좀 99%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 시작해가지고 또 막 저걸 할 텐데 여야는 그러죠. 본인들의 생각으로는 전부 이게 민생이라고 주장할 텐데 저는 사실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계엄 얘기 나오고 나오면 그때 이 얘기도 좀 지쳐요, 이제는. 그리고 의정 갈등 이 문제는요. 이거야말로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또 책임 소재 공방하면서 이걸 질질 끌면서 결론이 안 나오면은요. 여야 모두 공멸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 국민 모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탓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여야 정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이걸 어떻게 돌려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국면을 만들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진짜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한 얘기밖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고 의정 갈등 문제 이거 머리를 맞대고 진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땡벌이시네요. 그 또 뭐예요? 지치셨다길래. 네. 아유. 아니 그 휴가를 좀 잘못 갔다 온 것 같아. 왜죠? 오히려 돌아온 뭐, 느낌이 확 들지 않나요? 혹시 무슨 충격적인 일을 겪고 왔어요? 아니요. 아 이상하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여야 간의 갈등 소식이었다면 이제 여여. 이제 여여죠. 그렇죠. 네. 대통령실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과 수도권 중진 의원 등과 비공개 만찬에서 의료개혁에 관한 의견을 경청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제 오후 4시에 수도권 중진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번개를 요청을 해서 몇몇 의원들과 함께 2시간가량 관저 만찬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참석자 중 한 명이 이뇨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및 지도부와 만찬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에 만찬이 진행될 거고 체코 방문 이후에 계획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는데 앞서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를 모두 초청해서 만찬을 하기로 했다가 추석 이후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연기 이후로는 추석 민생 대책을 내세웠지만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당정이 이견을 보인 것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만찬에도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김종혁 최고위원, 장동혁, 진종호 최고위원 등 친한계 최고위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어제 만찬과 관련해 저는 연락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고 나머지 최고위원 중에서도 진종호 의원은 연락을 못 해봤지만 김민전, 이뇨한, 김재원 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래서 확인은 잘 못 해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용산에서 흘러나왔는지 아니면 그중 한 분이 기자와 우연히 통화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과의 비공개 만찬은 다른 의원들이 갔다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기는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단독 보도가 신문에 나온다는 건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는 정작 초청되지 않은 만찬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추석 전에 만나기로 했었잖아요. 지도부를. 그런데 이 만찬을 추석 이후로 미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뭐 이거 모르는데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중진 의원이 윤 대통령한테 번개를 요청했다. 이러면은 번개를 요청할 정도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러는데 안 갈 거예요? 갈 거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죠. 네. 되게 놀래네.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래 마침 시간이 비니까 그러면 다 같이 오셔라고 얘기를 해서 전 다 같이 만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둘째.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문제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대통령도 여러 얘기를 들어야겠지만 대통령이 들어야 될 얘기는 지금 실무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첫째로 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둘째로는 뭐냐면 자기랑 좀 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쪽의 얘기를 우선적으로 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여기 친한만 갔는지 제가 이따 3부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제가 김재원 최고한테 물어볼게요. 갔는지 안 갔는지. 근데 어쨌든 주로 친윤계가 중심으로 갔다면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친윤을 빼고 친한계만 불러서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좀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왜? 자기랑 다른 쪽의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 이런 식이 됐다면 과연 물론 이뇨한 최고위원이 의사 출신이긴 하죠. 근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추석 민심 챙긴다고 지도부 만찬 연기했죠. 민심 챙기려면 사실은 의정 갈등 문제도 좀 자기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대통령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
민심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래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평소에 얘기한 레디팀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게 그 누구는 대통령하고 밥 먹고 누구는 초대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또 다른 분란의 불씨 뭐 여러 가지 오해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많은 그런 만찬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예. 교수님은 예를 들어 그 정면승부 팀에서 회식을 하는데 네. 교수님만 초청이 됐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그 가슴 아픈 기억이 있어요? 아. 예? 아니 사실은 있잖아요. 네. 사이가 좋든 나쁘든 아니 그거야. 학교에서 교수가 학생들한테 야 밥 먹자 그러고서 딱 다 들어가면 좋은데 누구한테만 저한테 너 나랑 밥 먹자 이렇게 되면 그게 다른 학생들이 알게 되면 기분이 좀 그렇죠. 그럼 이제 교수님 그 뭐라고 하죠? 교수님 비호를 받는. 그렇죠. 네, 그렇게 또 그런데다가 비춰지니까. 과 교수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원래 뭐 과학과에는 원래 그 사이가 그렇게 뭐 좋은 사람들끼리 있고 또 싫은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거 이렇게 자꾸 반복되면 그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싫더라도 볼 수 있어야 하고 싫은 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게 또 우리 사회생활 아니겠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어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한테 반 친구들이랑 다 같이 친하게 지내야지라고 이제 많은 어른들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어른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점이 좀 아쉽긴 그렇죠. 합니다. 네. 애들은 오히려 참 그렇지 않죠. 난 동물들의 세계도 조금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서 아프면은 동물들도 배려를 해줘요. 그거 잘 모르실 텐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사람이 주인이 아픈 게 아니고 이 같은 동료 동물이 아플 때 그런 게 있는데 참 모르겠어요.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관련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수심위 운영부터 결정, 권고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6일 검찰 수심위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제 이원석 총장은 외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말을 한 겁니다. 수사 과정과 절차에서 국민 기대에 못 미친 점이 있다면 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수심이 개최 이전부터 어떤 결론을 내리든 존중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제3의 장소 조사 방식 등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당하는 진상 파악과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청탁금지법 규정에 대해선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기도 했는데요.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법령을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사회적인 논란이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총장의 임기가 이제 다음 주 15일에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임기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뭐 법학자도 아니고 법률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수심위의 판결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 있는 점은 아니고 더군다나 수심이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물론 법에 관련된 분들이지만 다수가 모여서 그것도 임의로 이걸 뽑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항상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뭐냐면
법적으로 제도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되면 저는 일단은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일단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제도에 신뢰가 생기고 그래야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단지 뭐냐면 법률적으로는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이 야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굉장히 바람직하구나라고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적절하지도 못했고 제가 볼 때에는 아무리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래서는 사실은 좀 곤란한 그런 일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뭐 대통령이 지난번에 사과했으니까 뭐 됐다.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본인이 언젠간 이 문제는 좀 털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제가 분명히 하죠.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어젠가 조선일보 사설도 그런 사설이 나왔었어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조의 사설을 제가 읽은 기억이 어제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수의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묘철이죠. 이제 추석을 앞두고 진드기맥의 감염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하 이게 복잡해 뭐 SFTS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증 뭐요? 어떻게 중증 열성 그러니까 굉장히 혈소판 감소 증후군. 아프다 이거죠. 네. 또 너무 이제 복잡하다. 예. 쯔쯔가무시증도 있고요. 요즘 그 지난 주말부터 해서 추석 앞두고 미리 이제 벌초나 성묘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뉴스에서도 이제 교통량 관련된 소식이 많았거든요. 어쨌든 요즘 이 가을 추수철을 맞아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달라 이런 뉴스들 많이 접하고 계실 겁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맥의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 두 개인데 감염 환자 중에 76.2%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특히 이 SFTS 환자가 전국 기준으로 올해 83명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최근 2주간 전북 지역에서만 3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다른 말로 살인 진드기병이라고도 불리는데 치명률이 20%에 달하고요.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농작업이나 벌초, 성묘 등 야외 활동을 하고 나서 혹은 하기 전에 예방법을 미리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일단 긴팔이나 긴 바지로 된 농업용 작업복을 입고 장갑, 장화를 착용하는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풀밭의 경우에는 이제 옷을 벗어두거나 바로 눕지 마시고요. 꼭 돗자리를 펴서 앉도록 합니다. 진드기 기피제를 4시간마다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귀가 후에는 반드시 옷을 털어서 세탁을 하고 샤워도 하셔야 됩니다. 또 단순히 이제 벌초나 성묘 이외에도 요즘 이제 야외 활동, 이 날씨가 좀 풀려서 그런지 저도 야외에서 축구하는 거 좋아하는데 가방 같은 거 그냥 그 잔디밭에 널어두고 하시거든요. 그럴 때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가방에 이제 그게 하여간 찐득이 같은 게 네. 묻어가지고 된다 이거죠. 네. 이게 사실 야외에 나가서 벌레라고 이게 단순히 넘어가기 힘든 거 제가 독일어로는 짜케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 솔직히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물리면 이게 또 뇌로 이게 올라가고 하여간 뭐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요새 같은데 말벌도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또 이제 말벌, 벌초하시다가 그렇죠. 벌초하시다가 이게 그런 것들 굉장히 좀 조심하시고 이게 뭐 날씨가 요새 너무 더우니까 그러고 이제 어딜 가려고 그래요? 지금 친구분들이 아니 기다리시는데. 교수님은 이제 땡벌이시니까. 땡벌이니까 0345님 누님이 이걸 보내주셨네. 네. 우영아 누나가 기다렸다. 교수님이 배신해도 누나는 너 배신 안 해. 유영 아나운서 누님이 이걸 또 보내셨네. 이게 네. 또 끝곡으로 뭐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 이런 거 틀어주세요. 2278님 네. 이우영 아나운서 2주 이상 안 보이면 이태원 아나운서한테 책상 뺏겨요. 요거는 이태원 아나운서 친구분이 보낸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1976님
이건 제 친구인가? 저는 출발새 아침 때부터 교수님 팬입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교수님. 예. 그래도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도 있고, 제가 진짜 너무 감동돼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우리가 커피 쿠폰이라도 있으면 이런 분한테 이거 좀 보내드렸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맨날 그 청취율 조사하면 보내요. 이게 좀 그렇죠. 아니면 이왕이면 교수님이 직접 물 타주시더라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